파산과 회생은 이 제도만 아는 걸로는 이제 내 채무나 소득 구조를 좀 파악하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이 다 다르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데이 회생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회계사 출신 황경동 변호사입니다. 그 일반인들의 이제 오해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회생 파산이 불가능하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세요. 집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회생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면 가능한 거라서요. 집이 있다고 해서 회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파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채권자한테 나눠줘야 된다 보니까 집이 담보대출로 꽉 차 있거나 아니면 처분해도 남은 게 없다, 예를 들어 깡통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예외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집이 있으니 회생을 못한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그리고 차가 있는 경우도 좀 걱정을 하시던데 차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팔아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죠. 물론 집보다 차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직업이나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꼭 필요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지할 수도 있죠. 또 이제 그 차가 엄청난 고급차가 아니라 좀 시세가 낮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된 차라 그렇게 처분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보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된 차량은 이걸 팔아봤자 돈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환가해도 실익이 없으니까 이 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회생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자, 부모님 집이 내 명의면 무조건 기각인가요? 부모님 집이 내 명이다. 그럼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명의는 내 명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한 게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안 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변제금이 좀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상속이 개시돼서 상속을 받으면은 이게 다 가져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속을 하는 것도 슬픈데 재산까지 뺏어가면 더 슬프겠죠? 시점에 따라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회생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은 변제금 계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전부 가져가는 건 아니고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금이 조금씩 바뀌거나 기간이 좀 조정되거나 그런 문제입니다.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퇴직금은 전부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상속도 마찬가지고 퇴직도 규모에 따라 퇴직금은 이제 파산재난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의 일부나 전부가 이제 채권자 변제에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취지가 이제 생활 유지, 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은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보너스나 환급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는 변제에 포함이 될까요? 안타깝지만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보너스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들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제금 산정에 포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받는, 그러니까 일회성인 상여, 또는 일시적인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제외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급 형태, 이게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냐, 또 정기성, 한 달, 매달 받는 것이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파산과 회생은 이 제도만 아는 걸로는 이제 내 채무나 소득 구조를 좀 파악하는 게 힘듭니다. 왜냐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이 다 다르고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더데이 회생 이지은 변호사 황경동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